이제 5번째 픽6 경기 애틀랜타 펠컨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 펠컨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NFC 이제 시드 경쟁이 굉장히 재밌어졌어요. 그렇죠. 이날 그 49어스가 패함으로 해서 전주까지 시드 순위에서 1순위였는데 네. 지금 이제 5번 시드로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지구 라이벌인 시옥스가 이제 1번 시드로 올라가면서 네. 같은 지구에서 이제 지구 우승을 경쟁을 펼치기도 하지만 플레이오프라는 좀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1번 시드냐 5번 시드냐를 놓고 이게 사실 천지 차이거든요. 네. 그런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한 주 한 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시즌 마지막 주에 두 팀이 이제 시애틀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최종 시드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패커스, 세인츠 그렇죠. 다 쟁쟁한 팀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성적도 다 똑같아요. 다 11승 3패로 네. 지금 동률이기 때문에 한 경기도 사실 이제 삐끗하면 안 되죠. 특히 이제 그 뭐 세인츠나 패커스 같은 경우에는 1번 아니면 2번, 네. 뭐 2번 아니면 3번 이런데 이 49어스나 시옥스는 1번 아니면 5번이 되기 때문에 그거 뭐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진짜 뭐 긴장하고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시드 경쟁 그리고 이제 NFC 서부지구의 선두 경쟁도 굉장히 좀 치열한 상황이 됐는데 일단은 램스가 패배를 하면서 나이너스가 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을 짓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경기를 보면 어쨌든 이제 소가 뒷걸음질 치다 이제 쥐잡았다고 지면서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진 게 아니라 사실 이날 경기력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네, 맞아요. 이 경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4쿼터 한 10분 정도 남을 시점까지 13대 10으로 49어스가 근소하게 앞서갔거든요. 그러니까 양 팀 다 수비력이 좋았다? 그거보다는 경기력이 둘 다 안 좋았다. 네. 근데 이제 뭐 팔콘스는 올 시즌 내내 그랬기 때문에 크게 이상한 게 없는데 49어스는 이날 사실은 부상이 이제 너무 많이 누적돼서 이날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이 경기 전에 센터 웨스턴 리치버그, 와이드 리시버 마키스 구드윈, 디펜시브 태클 DJ 존스 다 주전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한꺼번에 최근 다 IR에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미 IR에 있었던 와이드 리시버 제일런 허드, 라인베커 코안 알렉산더, 코너백 제이슨 버렛 이미 IR에 올라가 있었던 주전급 선수들 합해서 지금 이제 너무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IR은 아니지만 코너백 리처드 셔먼, 디펜시브 엔드 디 포드, 세이프티 자쿠에스키 타트 다 사실은 키 멤버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이제 좀 여러 경기 앞으로 못 나올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왔고 이날도 사실 당연히 못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49어스가 이날은 부상이 너무 누적이 돼서 그게 경기력을 극복을 못 해내더라. 그래서 이날은 사실 양 팀 다 경기력이 최선이 아니었죠. 네. 그러면서 49어스는 이날 러싱 공격까지도 잘 안 풀리면서 양 팀 다 스타 리시버 한 명한테 의존하면서 대결을 펼치는 양상이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49어스부터 좀 말씀드려보면 49어스는 이번에 이제 사실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이메뉴얼 샌더스를 데려오긴 했는데 마키스 구딘이 또 이제 다시 또 IR에 올라가면서 리시버 진영이 또 다시 또 취약해졌어요. 그래서 이메뉴얼 샌더스, 디보 세뮤얼 두 명이 이제 리시버가 있긴 한데 리시버 진영에게 이날 패스를 시도한 게 9번밖에 안 됐어요. 리셉션이 9개가 아니라 리시버 전체한테 패스 시도한 게 9개밖에 안 됐고 그 대신에 조지 키틀 한 명한테 타이드엔드잖아요. 조지 키틀 한 명한테만 패스 시도가 17개가 집중이 되면서 너무 의존적인 공격을 했죠. 네. 근데 이제 키틀이 그걸 잘 해줘서 17개 중에 13개를 이제 캐치를 하면서 134야드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공격을 키틀이 잘 주도를 해주면서 거의 승리하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49어스가 이길 수 있었는데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제 4쿼터에 이제 터치다운을 하면서 이제 10점 차로 벌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PAT를 놓쳤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드라이브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 팔콘스 진영 깊숙이 들어가서 서든4 상황이었는데 조지 키틀한테도 이번에도 패스를 했죠. 근데 조지 키틀이 그 공을 갖고 뛰다가 펌블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퍼스트 다운을 못했죠. 사실 공을 펌블만 하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퍼스트 다운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펌블을 하면서 퍼스트 다운이 안 되고 이제 포스 다운이 돼서 거기서 필드골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터치다운을 했다라고 하면 4점을 더 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PAT 미스한 거 합쳐서 지금 5점을 놓친 거죠. 5점을 놓치면서 역전의 빌미를 만들어줬고 또 그 서드 다운 공격에서 퍼스트 다운이 안 되면서 시간을 더 소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죠. 그러면서 이제 팔콘스가
마지막 반격할 수 있는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렇죠. 그게 사실 상당히 좀 49ers 입장에서는 안타까웠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팔콘스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면 팔콘스가 이제 그 드라이브 가기 전에도 경기력이 좀 안 좋았지만 49ers가 득점하면 팔콘스도 득점을 하고 그래서 이날 경기 내내 계속 한 포지션 맞아요. 차이로 경기를 유지했어요. 그게 전 상당히 컸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정권 안에 계속 맴돌았다. 그래서 49ers가 나중에 어떤 역전의 빌미를 제공했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이제 아까 49ers는 조지 키틀 한 명이 상당히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을 이제 이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팔콘스는 이날 훌리오 존스였죠. 모처럼 그렇죠. 네. 딱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저도 모처럼 훌리오 존스가 이날 패스 시도가 훌리오 존스한테만 20개가 갔어요. 그러니까 시도도 시도고 리시빙 야드도 그렇죠. 야드인데 제가 주목했던 건 터치다운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지막 터치다운. 레드존에서 진짜 안 되거든요. 그렇죠. 터치다운 안 나오잖아요. 마지막 터치다운 말씀하신 거죠. 승리 역전 터치다운. 근데 이제 어쨌든 그 20개 패스 중에 13개를 받아서 134야드에 터치다운 2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처럼 훌리오 존스 같았다. 네. 근데 이제 그 마지막 터치다운 했던 드라이브도 좀 보면 사실 이제 쭉 잘 가다가 49ers 5야드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상당히 이제 좀 손에 땀을 쥐게 했는데 세컨 앤 골에서 타이드엔드 오스틴 후퍼한테 패스를 한 게 터치다운이 선언이 됐었는데 리뷰를 한 다음에 번복이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서드 다운에서 다시 패스를 훌리오 존스한테 했는데 그거는 이제 리뷰 결과 터치다운이 인정이 돼서 이거죠. 네. 받으면서 이제 라인 위에 라인을 있는 거죠. 이제 네. 넘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터치다운을 인정이 되면서 이제 극적인 역전승이 됐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처럼 훌리오 존스가 훌리오 존스 다 왔다. 진짜로. 근데 이 선수가 사실 어떤 선수냐면 작년에 리시버들 중에서는 역대 최단 기간에 10,000야드를 돌파한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5년간에 작년까지 지난 5년간의 한 시즌 평균 성적을 말씀드려 보면 105개의 리셉션, 1,599야드 리셉션. 그러니까 거의 1,600야드죠. 네. 경기당 평균 그냥 100야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 터치다운 이런 성적을 올리는 선수인데 올 시즌 그 페이스를 1년을 환산해 보면 리셉션 85개, 1,250야드, 5개의 터치다운 이 페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존스답진 않아요. 훌리오 존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면 뭐 괜찮은데 네. not bad. 근데 훌리오 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명성에 좀 안 어울린다라고 했는데 모처럼. 근데 이 모처럼이라는 게 진짜 올 시즌 이 경기가 포함이 돼서 100야드 경기에서 5번째밖에 안 되고요. 네. 터치다운도 3주차 이후에 처음 터치다운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올해 정말 팀 전체적으로도 안 좋았지만 훌리오 존스도 그 중에 한 명이다. 특히나 이제 리시빙 야드를 많이 기록을 하더라도 터치다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골 결정력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 다른 선수도 아니고 훌리오 존스 제일 그 공격의 핵심이 되는 그런 승부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훌리오 존스가 터치다운을 못하니까 사실 팀이 이제 뭐 점수를 많이 못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필드골로 이제 만족하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는데 훌리오 존스가 사실 이날 정말 잘해준 게 어쨌든 본인이 잘해준 것도 있지만 훌리오 존스의 특성은 키도 크고 피지컬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스피드까지 좋다. 근데 훌리오 존스가 6비트 3인치거든요. 거기다 220파운드에 40야드를 4.39에 뛰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스피드와 체격을 이제 겸비한 선수인데 이날 주로 이제 매첩이 됐던 선수가 지미 워드거든요. 근데 지미 워드가 5피트 11인치에 195파운드거든요. 그러니까 경기할 때 내내 보면 이 훌리오 존스를 막는 게 너무 버거워 보였어요. 거의 한 15cm 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좀 버거워 보이고 되게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경기의 마지막 드라이브에서도 이게 어쨌든 이제 그 뭐 지미 워드만이 아니라 이날 그 애틀란타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미스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미 워드도 그렇지만 슬롯에다가 훌리오 존스를 배치해서 슬롯은 이제 슬롯 코너백들이 또 작잖아요. 작은 코너백들하고 매치업을 시켜서 미스매치를 만들고 오픈 스페이스에서 훌리오 존스가 들고 뛰게끔 이런 것들을 잘했는데 이게 주요했다. 특히 마지막에 이제 게임 위닝 드라이브에서 정말 이게 효과를 발휘했는데 뭐 어쨌든 이런 그 경기에서 업셋을 만들어내면서 갈 길 바쁜 49ers를 잡았다. 네. 근데 저는 이제 훌리오 존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훌리오 존스 보면 항상 이제 연상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훌리오 존스가 대학 때
알라바마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알라바마 대학교 때 전국 최고의 리시버였고, 근데 이제 알라바마의 그 당시 라이벌은 이제 LSU였거든요. 네. 근데 LSU에 그때 전국 최고의 코너백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패트릭 피터슨. 지금 애리조나에 있잖아요. 두 선수 다 지금 프로에 와서도 최고의 리시버와 최고의 코너백이 됐는데 대학 때 두 선수의 매치업이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선수가 전국 최고의 리시버, 전국 최고의 코너백이 붙어서 이제 대결하면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그때 뭐 중계하시는 분들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두 선수 중에 누가 더 높은 순위로 뽑힐지 모르겠지만 대학 가서도 아니 프로 가서도 다 최고가 될 선수들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뭐 훌리오 존스 뭐 리그 최고의 리시버고 네. 패트릭 피터슨도 뭐 올해 이제 뭐 증기회장에서 많이 뛰지는 못했지만 리그 최고급의 코너백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생각이 나더라. 그리고 이제 훌리오 존스를 이제 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이제 그 시즌이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계속 이제 드래프트 얘기를 하는데 네. 이 훌리오 존스가 2011년 NFL 드래프트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을 받았냐면 이제 애틀랜타 팰콘스가 클리블랜드하고 트레이드를 해서 그때 이제 애틀랜타 팰콘스가 전체 27번째 픽을 가지고 있었는데 훌리오 존스를 뽑기 위해서 전체 6순위까지 이제 뛰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드래프트 이제 할 때 이제 트레이드하는 그 가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27번째 픽에서 전체 6순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틀랜타가 클리블랜드 브라운한테 드래프트 픽을 5개를 줬어요. 그 해에 본인들 1라운드 픽, 그 다음에 2라운드 픽, 4라운드 픽, 그 다음에 2012년에 1라운드 픽, 4라운드 픽 이렇게 주고 내려온 선수거든요. 와, 어마어마하게 좋네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아까 이제 마이애미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비싼 대가를 치른 거죠. 근데 돌아보면 이거 지금 아깝지 않죠. 누가 이거를 지금 돌아보면 누가 그걸 비난하겠어요. 리그 최고의 리시버잖아요.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쿼터백 그거보다 이제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훌리오 존스가 이런 선수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어쨌든 주목을 받았고 대학 때부터 드래프트 될 때도 상당히 하이라이트 됐었고 그리고 프로에 와서 신인 때부터 정말 잘했었죠. 그랬는데 이 선수가 2013년에 5주차에 발골절을 당하면서 그 해 이제 시즌 아웃이 됐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힘들어 했었는데 극복하고 2014년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최정상의 리시버로 우뚝 섰다. 그래서 이제 그 해부터 쭉 누가 봐도 리그 탑 3의 리시버잖아요. 그렇죠. 올 시즌에 좀 부진하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의 리시버 그럼 저는 훌리오 존스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고의 리시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조금 이제 조금 부진하고 그래도 여전히 탑 3 아닌가요? 물론 탑 3인 거는 뭐 이견이 없고요. 이제 작년까지는 그냥 최고 리시버는 전 1등 훌리오 존스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그 훌리오 존스가 조금 성적이 처진 것도 있고 마이클 토마스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기록들을 그렇죠. 계속 써내려고 하고 있어서 약간 어쨌든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탑3 리시버는 여전히 맞다. 어쨌든 마이클 토마스가 차지한 자리는 AB가 빠진 자리잖아요. 그렇죠. AB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훌리오의 자리가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런 거죠. 음.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이날 경기는 양 팀 다 스타 리시버들이 이제 대활약을 하면서 물론 이제 49ers는 타이든드지만 리시버 같은 역할을 해주는 조지 키틀, 그다음에 팔콘스는 이제 훌리오 존스, 네. 이 두 명의 훌륭한 리그 정상급의 두 명의 리시버들이 그 팀을 이끌면서 경쟁을 펼쳤는데 네. 갈 길 바쁜 49ers한테 팔콘스가 스포일러 역할을 했다. 네. 이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저희가 이제 와이드 리시버 3대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키틀도 올 시즌 놓고 보면 그렇죠. 타이트엔드 3대장 뽑으라 그러면 그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 뭐 사실 이제 지금 3대장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1등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어쨌든 뭐 켈시, 얼츠, 그다음에 이렇게 키틀 이렇게 세 명이 그쵸. 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 세 명이죠. 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순위는 뭐 누가 1, 2, 3이냐 그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뭐 조지 키틀 정말 훌륭한 타이든드고 네. 이 선수가 또 드래프트가 아마 5라운드인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해자다. 낮은 순위로 뽑았던 타이든드이기 때문에 49ers 입장에서는 진짜 뭐 대박을 터뜨린 거죠. 뭐 어찌됐든 샌프란시스코 49ers가 정말 갈 길 바쁜 상황에서 발목을 제대로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것도 트랩 경기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1번 시드에서 5번 시드로 떨어졌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남은 두 경기가 49ers는 램스하고 이제 시애틀 경기이기 때문에 램스가 지난주에 패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만만히 볼 수는 없거든요. 지구 라이벌이고. 그렇죠.
작년도 준우승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램스 그다음에 이제 부담스러운 시옥스 경기가 원정이잖아요. 또 더군다나 그래서 49ers는 만약에 이제 5번 시드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 경기가 통한의 1패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17주차 경기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펠컨스와 나이너스의 경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이제 6번째 픽6 경기 버팔로 빌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17대10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사실 이 경기가 이제 와일드카드에 올라 있는 두 팀, 5번 시드, 6번 시드에 위치하고 있는 두 팀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두 팀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플레이오프 경쟁을 펼치는 5번, 6번 시드이기도 하고 순위도 비슷하고 상당히 좀 비슷한 경기 스타일의 팀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격이 취약한데 강한 수비가 팀을 캐리해주는 그런 팀들의 대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수비가 잘해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는 팀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날도 보면 양팀 수비가 경기를 지배했죠. 근데 특히 이제 그 기록들을 좀 보면 그 빌스 쿼터백 조시 앨런이 139야드밖에 패싱을 못했고요. 뭐 스틸러스 데블린 하지스도 200야드를 간신히 넘긴 202야드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 양 팀을 통틀어서 100야드 리시버, 100야드 러닝백이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비들이 그 공격을 다 잘 막았다라는 건데 이날 승패는 그래서 두 수비들이 다 잘했지만 턴오버 배틀에서 이긴 버플로 빌스가 승리를 했다. 근데 이날 보면 그래서 스틸러스가 펌블 1개에 인터셉트 4개를 당했거든요. 반면 빌스는 펌블 하나, 인터셉트 하나. 그리고 이제 스틸러스가 그래서 이제 턴오버를 더 많이 범했는데 그 턴오버들도 상당히 경기의 흐름상 중요한 순간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지는 못했는데 빌스 수비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일단 코너백 트로데이비어스 화이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날 뭐 서드다운에서 공격을 방어하는 태클도 많이 해줬고 그다음에 인터셉트도 2개를 해줬는데 맞아요. 특히 이제 3쿼터 1분여 정도를 남긴 상황에서 나온 인터셉트는 정말 게임의 흐름을 바꿨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스틸러스가 리드를 하고 있었고 또 이제 드라이브하면서 득점권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트레이비에스 화이트가 인터셉트를 해서 롱 리턴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순식간에 필드골 레인지 안에 들어가면서 그게 이제 버플로 빌스가 이제 필드골로 만족하긴 했지만 훨씬 점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거를 동점으로 이제 원점으로 되돌려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의 흐름이 다시 바뀌었고 그다음에 이제 빌스가 나가서 이제 경기 리드를 잡았는데 막판에 이제 4쿼터 막판에 이제 7점 차로 원 포지션 차이로 앞서서 이제 아슬아슬한 승부를 펼치는데 그 상황에서는 이제 디펜시브 태클 조던 필립스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스틸러스의 마지막 2번의 드라이브에서 2번 다 중요한 순간에 색으로 스틸러스를 이제 드라이브를 길게 이렇게 좀 가야 되는 야디지를 멀게 해놔서 상당히 좀 공격을 거의 사실 이제 드라이브를 거의 망쳐버리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야구로 치면 소방수 역할을 해준 거죠. 마무리 투수. 그 두 번의 드라이브에서 모두 조던 필립스가 색을 해서 스틸러스가 가야 되는 거리가 이제 멀어진 다음에는 2번 다 똑같이 인터셉트를 당했거든요. 한 번은 빌스의 세이프티 조던 포여, 한 번은 이제 코너백 리바이 왈러스가 둘 다 엔드존에서 인터셉트로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경기를 거기서 이제 마무리를 했다.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버플로 빌스가 수비가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지? 라는 거를 그날 경기 현장 이제 화면에서 나왔는데 재밌더라고요. 이제 버플로 빌스의 디펜시브 라인을 보면 1라운드에서 뽑혔던 선수가 5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스탈 로틀 레일레이, 제리 휴스, 코리 리젯, 쉑 러슨, 그다음에 올해 뽑혔던 이제 ed 올리버 이게 5명인데 물론 이제 모든 선수들이 다 버플로가 뽑혔던 선수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한 팀에서 온 선수들은 있지만 1라운더 출신이 5명이다. 그리고 2라운드 픽이 2명이거든요. 조던 필립스, 트렌트 머피.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 포텐셜이 좋은 선수들이 많았다. 디펜시브 라인에. 근데 이제 그 화면에 이게 나왔는데 그 외에도 보면 지금 올해 이제 그 버플로 이제 라인베커 중에서도 리그 정상급으로 떠오르고 있는 트루메인 에드먼스가 있고요. 코너백에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트레데이비에스 화이트가 올해 완전히 이제 꽃을 피웠어요. 리그 정상급 코너백으로 그 완전히 이제 발돋움을 하면서 디펜시브 라인베커, 세컨더리까지 플레이메이커들이 이제는 많아졌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이날 특히 이제 그 똑같이 수비를 잘하는 팀을 상대로 턴오버를 더 많이 유도해내면서 공격에게 이제 힘을 보태줬다. 반대로 스틸러스는 원래 빌스보다 더 턴오버를 잘하는 팀인데 이날은 턴오버 배틀에서도 졌고 쐐에서도 개수가 적었어요. 사실 이제 이 경기 전까지만 해도 스틸러스가
색이라든지 턴오버가 다 리그 1위였는데 오히려 두 개 다 이번에 빌스한테 뒤졌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수비가 이렇게 강력한 그 역할을 못 해주고 뭐 잘했지만 네. 상대적으로 빌스보다 못했고 그다음에 빌스 공격에 압도당했던 스틸러스 공격이 자체적으로 점수를 많이 생산해내지 못했는데 그걸 수비가 도와주지 못하니까 이길 만큼 점수를 못 내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스틸러스의 하나의 수확이라고 한다면 이 제임스 코너 선수가 복귀를 해서 네. 물론 제한적인 스냅에 참여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8번의 러싱이었나요? 42야드를 기록하면서 기량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이 부분은 좀 이 스틸러스의 수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경기 전에 제임스 코너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좀 불투명했거든요. 근데 이제 출전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큰 활약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이제 빌스 수비가 잘했기 때문에 좀 막힌 것도 있고요. 네. 부상이 완쾌된 상태에서 나온 건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이제 본인의 최고의 기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기여는 했다. 그럼요. 그 부분이 좀 괜찮았습니다. 네. 8번 뛰어서 42야드면 어쨌든 뭐 평균 한 5야드 정도가 되니까 그렇죠. 뭐 기량이 여전한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선수가 몸이 완전히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을지는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또 스틸러스는 이날 어쨌든 그 수비에서는 뭐 턴오버나 색을 많이 유도해서 공격한테 공을 갖다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길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줬다. 다른 경기 같았으면. 근데 이날 빌스 수비가 워낙 상해서 그렇죠. 잘해서 그랬는데 근데 스틸러스 그래서 이날 보면 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디펜시브 라인에서 색까지 못하더라도 계속 이제 그 패스 뱃다운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서 쿼터백이 던진 공을 이제 막아내는 블락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뱃다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TJ 와트는 정말 좋은 선수 같아요. 이날도 보면 색은 0.5개로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런 디펜스가 정말 훌륭했고요. 버플로가 드라이브하던 상황에서 태클 폴 로스로 막은 게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어쨌든 수비에서 TJ 와트는 자격을 잘해줬다. 맞아요. 그러면서 TJ 와트가 올해 이제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자막에 또 이제 나왔던 게 현장 그 경기 그 화면에 나왔던 게 형인 JJ 와트하고 이제 첫 3년을 비교하는 게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형 JJ 와트는 그 3년 안에 이제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를 받았었고 TJ 와트는 아직 모르죠. 근데 네. 이제 기록이 절대 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JJ 와트 하면은 진짜 지금은 좀 부상을 당해서 그렇지만 정상의 기량을 발휘할 때는 리그 최고의 수비수였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TJ 와트가 기록을 보니까 그게 뒤지지가 않더라. 그런 면에서 좀 놀라웠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 그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는 하는데 형만한 아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 형만한 아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션 맥더못 감독에 대해서 좀 이제는 조명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왜냐면 어쨌든 이 경기에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그렇죠. 확정을 지었고 그러면서 이제 17년에 이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17년에 플레이오프 진출, 18년 건너뛰고 이제 19년에 또 플레이오프 진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첫 3년 부임 동안 두 번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만들어냈는데 좀 찾아보니까 이 2000년대에 들어서서 17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못했더라고요. 그렇죠. 1999년에 99년에 진출한 게 마지막이죠. 네, 그때가 마지막이어서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중간에 이제 뭐 감독들도 여러 차례 바뀌고 했는데 션 맥더머 감독이 온 이후에 팀이 완전히 이제 좀 달라졌어요. 이 감독이 어쨌든 이제 그렇죠.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출신의 감독이고 그러면서 이제 올 시즌 또 이 수비가 잘 다져진 걸로 각광을 받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감독이 팀의 체질을 개선시킨 공이 굉장히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17년 동안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하던 팀을 3년 사이에 2번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다. 그건 뭐 대단한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이제 이날 승리함으로써 이제 어쨌든 10승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99년 이후로 처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그 조금 안 좋던 그런 팀의 역사를 바꿔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진짜 뉴 밀레니엄 이 단어만 해도 굉장히 옛날 느낌이 나는데 뉴 밀레니엄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하게 된 시즌이 됐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이 다음 주 이제 패트리어츠랑도 그렇죠, 경기가 그렇죠. 있는데 여전히 지구 우승의 기회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아직 이제 두 경기가 남았는데 이렇게 뭐 가능성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스는 두 경기를 다 이겨야 되고 네. 패트리어스가 두 경기를 다 져야지 아마 이게 그렇죠. 지구 우승이 가능한 것 같아서 이게 다음 주에 이제 맞대결에서는 빌스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패트리어스가 그 다음 주 경기가 마이애미거든요. 네. 그게 좀 쉽지 쉽진 않을 것 않죠. 같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버플로가 지구 우승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어쨌든 플레이오프에 간 것만으로도 성과다. 그리고 이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는 그렇죠, 것 아직까지 자체만 그렇죠. 해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 이때까지 AFC 동부지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가 그 보통- 늘 이제 일정의 유리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만큼 그 사실 다 1강 3약 체제였잖아요. 예년에 이 정도쯤 되면 15주 차 이 정도 되면 페이트리어스가 지구 우승 확정하고 나머지 기간을 선수 운영을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할 때가 많았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음. 아직도 다른 팀이 우승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거는 뭐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어찌됐든 이제 빌스가 굉장히 좋은 팀이 됐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 됐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주축 선수들이 또 굉장히 젊은 그렇죠. 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이 미래를 더 바라볼 수 있는 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이게 팀의 이제 코어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로 지금 빌딩이 잘 돼 있다. 특히 이제 쿼터백이 뭐 아주 젊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계속 발전을 해준다라고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과 같이 이렇게 좀 커가는, 같이 커가는.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이제 팬더스 말씀드릴 때도 쿼터백이 좀 젊은 선수로 같이 와서 뭐 CMC나 DJ 뭐 커티 세미얼과 같이 성장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팀이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지만 한 포지션이 좋으면 다른 포지션이 기울고 그래서 좀 안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코어 플레이어들이 같이 성장해가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그 전성기를 이뤄가면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팀이 좀 잘 헤어나갈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뭐 어찌됐든 이제 빌스는 또 한 번 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을 지었고 이 경기에서 그 벤 로슬리스버거 선수의 모습이 잡혔었는데 수염을 굉장히 많이 길렀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인터뷰에 나왔던 얘기가 다시 공을 던질 수 있을 때까지 면도를 하지 않겠다. 그게 한 2달 남았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타클로스가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좀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좀 지저분해 보여서. 네. 수염 많이 길었던데요? 저 이게 너무 길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위생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씻는 게 아니라 약간 빠는 느낌이죠. 이렇게.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제 빨아와, 이 머리 빨아라. 그런 약간 이제 수염 빨아와. 그렇죠. 톰린이 가서 빨아와. 뭐 이런. 그런 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또 어쨌든 또 재밌는 거 하나 좀 말씀드려보면 아까 이제 맥더맥 감독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맥더맥 감독과 마이크 탐린 감독이 또 인연이 있어요. 이 두 감독이 사실 같은 대학을 나왔거든요. 같은 대학을 나온 정도가 아니라 대학 때 같이 뛰었어요. 윌리엄 앤 메리라는 대학교를 그 2년 동안 같이 뛰었거든요. 그 재밌는 거는 마이크 톰린은 와이드 리시버, 맥더맥은 디펜시브 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습 때 서로 상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더 잘했다 이런 얘기는 뭐 그렇지만 두 감독이 대학 때 그런 인연이 있고 연습할 때 서로 상대했다, 서로 매첩이 됐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프로에 와서 둘 다 감독으로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는 팀들을 지금 감독을 맡아서 첫 맞대결을 펼친 거죠. 상당히 좀 그런 것도 좀 흥미롭네요. 네, 그런 좀 인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스틸러스는 또 하나 이제 다행스러운 것이 이 테네시 타이탄스가 이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어쨌든 이제 6번 시드를 유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잔여 경기를 승리를 한다 그러면 스틸러스 입장에서는 뭐 자력 진출이죠.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날 패배했더라도 아직 여전히 6번 시드에 대한 그런 어떤 우위는 점하고 있습니다. 네. 휴스턴한테 굉장히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테네시는 이제 뉴얼리언스를 상대하기 때문에 뭐 스틸러스 입장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정상에 또 하나의 유리함이 있는 것이 스틸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제츠를 만나게 되는데 그 다음 주가 이 레이븐스와의 경기예요. 근데 레이븐스가 17주 차 이미 이제 북부지구 우승도 확정을 지은 상황이고 1번 시드까지 확정을 짓게 되면 17주 차는 백업 선수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상에서는 훨씬 유리하지 않나.
그렇죠. 훨씬 유리한데 또 만약에 또 존 허버 감독이 또 힘술 굳게 지구 라이벌에게 스포일러 역할을 또 하려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틸러스한테 이렇게 뭐 고춧가루 뿌리기 그거보다도 만약에 진짜 주전들을 뛰게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재경 PD가 또 한번 또 썼다고 하는 레스트냐 러스트냐. 근데 왜 그러냐면 1번 시드면 어차피 한 주 바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17주 차이도 쉬면 2주를 쉬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진짜 이제 레스트보다는 러스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풀 경기 다 쉬게 하진 않을 것 같다. 조금 뛰게 한 다음에 뭐 후반전 쉬게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너무 벌어지지만 않으면 뭐 가능성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존 헐버 감독이 어떻게 운영을 하나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경기에서 흥미로운 거 하나는 이날 경기에 이제 화면에 누가 잡혔냐면 킴 페귤라 씨가 잡혔거든요. 네. 페귤라 부부가 나란히 이제 오너 스위트에 앉아서 경기를 보는데 뭐 나름 어쨌든 의미 있는 거는 한국인의 구단주가 와서 이 팀이 플레이오프 팀이 됐다라는 게 어쨌든 좀 기쁜 얘기 아닙니까? 제가 사실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왜냐하면 사실 뭐 킴페굴라 씨가 이제 한국 출신이시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늘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은 이제 그 미국에 갈 때 좋게 가신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꼭 성공한 사람들만 찾으니까. 그렇죠. 하인스 워드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너무 성공하고 있고 뭐 잘 되고 그리고 또 성공적으로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건 너무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저 100% 동의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사실은 하인스 워드가 우승해서 우리나라에서 한참 주목받아 저도 비슷하게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 이제 와서 본인은 얼마나 그게 상처였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언급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왜냐면 이번 시즌 시작 전에도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빌스 팬분들 이태원에서 만나고 그러셨잖아요. 저 거기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못 갔는데 네. 뭐 어찌됐든 이제 참 저는 너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좀 이제 씁쓸한, 그렇지만 좀 아쉬워요. 그렇게 성공한 분들만 조명을 받고 사실 그렇게 이제 미국으로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좀 그쵸. 너무 이게 잘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일종의 국뽕 비슷한 건데 그게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좀 아쉽습니다. 뭐 어쨌든 뭐 네, 그럼 어쨌든 이제 뭐 그냥 한국인이라는 그런 어떤 동질감 때문에 어쨌든 그게 이제 비춰져서 눈에 보였는데 플레이오프 가서 잘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빌스가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모처럼 플레이오프에 가는데 가서 좀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모처럼은 아니죠. 2년 만이니까. 아니 근데 어쨌든 그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 99년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가는 거니까 자주 가는 플레이오프가 아닌데 이게 하여튼 뭐 좀 좋은 성적을 좀 내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2년 전에 올라갔다 이제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이제 경기를 져서 한 경기 만에 끝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어쨌든 와일드카드로 간다 그러면 5번 시드로 가면 이제 4번 시드랑 붙고 6번 시드로 가게 되면 이제 3번 시드랑 붙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3, 4번 시드가 페이트리어츠나 칩스 중에 한 팀이 이제 3번 시드가 될 가능성이 높고 4번 시드는 타이탄스나 텍산스 이런 팀 두 팀 중에 한 팀이 될 거기 때문에 5번 시드로 가면 해볼 만하다. 네. 6번 시드로 가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또 모르죠. 만약에 페이트리어스가 3번 시드가 되면 그것도 또 해볼 만할 수도 있는데 칩스가 3번 시드 되면 조금 버겁지 않겠느냐. 쉽지 않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번 시드를 잡았으면 좋겠다. 어쨌든 지금 이제 유리합니다. 스틸러스랑 두 경기 차고 두 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5번 시드는 거의 뭐 고정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제 두 경기 차가 됐고 이제 타이브레이커가 있으니까. 네. 확정됐겠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행이네요. 네. 어찌됐든 이제 지구 우승을 한번 바라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뭐 희박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빌스와 이제 스틸러스의 경기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한 경기가 남았습니다. 이 먼데이 나이트 풋볼이었던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사실 뭐 너무 싱겁게 끝났어요. 이제 좀 조명해야 봐야 될 부분은 드류 브리스. 그렇죠. 이날 뭐 기록의 남자. 스타죠, 스타. 기록 제조기라고 이제 불러도 될 것 같은데 드류 브리스가 이날 이제 페이튼 매닝의 이 통산 터치다운 패스 기록을 깨고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게 페이튼 매닝의 팀을 상대로 기록을 했다는 것에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당히 좀 역설적이죠. 아이러니컬한데 그
하필 또 팀도 이제 진짜 그 페이튼 매닝이 뛰던 팀을 상대로 해서 그 기록을 깨서 네. 더 이제 어쨌든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날 한 줄 평이 뭐냐면 세인츠에 대한 한 줄 평이 역대 몇 위에 랭킹 될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드루 브리스가 어쨌든 계속 뛰고 있고 지금도 기량이 좋은데 드루 브리스가 은퇴하고 나면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트가 누구지? 이런 얘기 하는데 꼭 고트가 아니라도 역대 뭐 탑10 쿼터백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드루 브리스는 은퇴하고 나면 그 역대 쿼터백 중에 몇 위 정도의 랭킹이 될까? 물론 이제 이건 다 주관적인 거죠.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평가를 할까라는 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아직 몇 년 더 뛸진 모르지만 지금으로만 봐도 저는 드루 브리스는 은퇴하고 나면 역대 탑 10으로 뽑힐 것 같아요. 근데 그 몇 년을 더 뛸지 모르지만 더 뛰면서 성적을 더 쌓고 혹시 우승을 더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랭킹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은퇴했을 때 어느 정도일까? 저는 이제 말씀하시면서 드는 생각인데 이 선수가 지금 웬만한 쿼터백 기록은 다 갈아치웠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지금 뭐 통상 컴플리션 그다음에 그러니까 패싱 야드 뭐 이런 걸 다 갈아치웠기 때문에 이 선수가 반지 하나만 더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반지 하나는 사실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반지 하나는 조금 무게감이 덜하죠. 근데 이제 두 개가 되면 이게 멀티플 링이 되면 네. 그거 좀 다르죠. 근데 사실 페이튼 매닝도 덴버 가서 우승을 한번 더 하면서 좀 더 무게감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전에만 해도 사실 페이튼 매닝이 우승이 없을 때는 뭐 더더군다나 그랬고 왜냐면 특히 이제 동시대를 뛰었던 브레이디는 막 반지가 이렇게 막 근데 매닝은 그게 없었을 때는 더더군다나 비교가 되는데 하나만 있을 때도 조금 무게감이 좀 떨어졌는데 덴버 가서 한 번 더 우승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더 역대급이다라는 걸로 이제 바뀌었는데 브리스가 만약에 하나 반지를 더 받는다. 네. 그러면 이제 개인 기록을 다 가지고 있는데 반지도 두 개다. 멀티플이다. 그러면 그렇죠. 훨씬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역대 탑 10 쿼터백이 누굴까 제 나름대로 한번 써왔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중에서 드루 브리스가 지금 어느 정도고 우승을 한 번 더 하면 그리고 뭐 기록을 더 쌓아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될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탑 10 쿼터백 일단 1등부터 그냥 말씀드리면 1등은 뭐 너무 뻔하죠. 고트, 탐 브레이디. 탐 브레이디가 제 생각에 뭐 논란의 여지가 없고 1등이고 2등은 조 몬테나. 포버 고트. 그렇죠. 그 다음에 3등은 또 그 전에 고트인데 저니 유나이터스. 그 다음에 4등이 저는 페이튼 매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튼 매닝이 반지 하나일 때는 저는 4등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뭐 7, 8위 탑 10에는 들긴 하겠지만 근데 우승을 한 번 더 하면서 그것도 다른 팀에서 우승을 두 팀을 우승을 시켰잖아요. 그거는 좀 다른 것 같다. 저는 페이튼 매닝이 4등이고 5등이 저는 이제 누굴 뽑았냐면 아마 많이 좀 못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오토 그램이라는 쿼터백이 있어요. 근데 이 쿼터백이 누구냐? 1940년대 클리블랜드 쿼터백인데 클리블랜드 브라운스를 그때 10연패를 이끌었던 쿼터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연패라고 그러면 물론 이제 그 당시엔 팀이 많지가 않고 지금처럼 우승하기가 힘들 때는 아니었고 강팀과 약팀의 차이가 좀 확연했던 그러니까 지금은 NFL 그러면 저희가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평준화. 그러니까 한 번 우승하기도 되게 힘든데 그 당시엔 그 정도로 이제 평준화가 되지가 않았고 강팀과 약팀의 차이가 확연했지만 10년 연속 뭐 대단한 기록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토그램이 5위 그다음에 역대 6위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제 누굴 뽑았냐면 존 엘웨이 7위가 저는 에런 로저스 그다음에 8위가 댄 마리노 근데 댄 마리노는 개인 기록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루 브리스 이전에 개인 기록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아쉬운 거는 반지가 없어요. 반지 하나만 있었어도 그렇죠. 그리고 하나 만약에 두 개 있었으면 저는 뭐 댄 마리노는 정말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반지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9번이 로저 스터박 로저 스터박은 이제 달라스 카우보이스 70년대 전성기를 이끌면서 두 번을 우승했던 쿼터백이고요. 그다음에 10위가 브렛 파브. 브렛 파브도 사실은 반지가 하나거든요. 이 선수도 개인 기록은 정말 훌륭한데 그렇죠. 반지가 하나고 이 선수의 또 하나의 약점이 뭐냐? 실수가 너무 많아요. 인터셉트가 너무 많고 턴오버가 정말 많아서 진짜 그 건슬링어 대표적인 건슬링인 거거든요. 모 아니면 도 그런 게 조금 많아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역대급 쿼터백이라고 뽑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탑10 쿼터백을 저는 뽑아봤는데 그러면은 이 중에서 드루 브리스가 어디 정도 랭크 되겠느냐. 저는 일단 지금 은퇴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저는 지금 한다고 그러면 7위 에런 로저스, 8위 댄 마리노 그 언저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위에는 사실 이제 존 엘웨이, 그 위로는 조금 아직은 좀 갭이 있는 거 아니냐. 엘웨이는 사실은 우승 2번도 했지만 개인 기록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네. 그다음에 슈퍼볼을 4번인가 5번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우승 반지보다도 어쨌든 항상 정상권에 맴돌던 쿼터백이었기 때문에 존 엘웨이부터는 아직 좀 갭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은퇴한다고 그러면 7위 에런 로저스, 8위 댄 마리노 정도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승을 더 하고 개인 기록을 더 쌓아간다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거 뭐 랭킹이나 이거를 사실 뭐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뭐 이렇게 10명을 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진 않았는데 아마 대부분 다 아실 분들이라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 드루 브리스 선수가 굉장히 대단한 기록을 세운 것만은 분명하고요. 이날 기록이 정말 완벽에 가까운 기록이었어요. 30개 패스를 던졌는데 29개 성공. 96.7%의 패스 성공률. 그렇죠. 이것도 신기록이에요. 네. 그 전까지 기록이 필립 리버스가 가지고 있던 29개 중에 28개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96.3%인가 뭐 이래요. 그 기록도 깼죠. 단일 경기 최고 패스 성공률. 대단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브리스가 어떤 기록을 갖고 있는지 잠깐 찾아봤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통산 패스 성공률 이거 브리스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산 패싱 야드 작년에 깼죠. 그렇죠. 그 경기 제가 중계를 했었어요. 네. 진짜로 뭉클하더라고요. 깨는데. 그리고 이제 엊그제 경기죠. 엊그제 경기에서 이제 통산 이 패싱 터치다운 이제 기록을 새로 쓰게 됐는데 그러면서 작년에 페이튼 매닝이 추가 영상을 미리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패싱 야드를 깼을 때 축하 영상을 찍으면서 이번에 터치다운도 이제 깨질 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미리 영상을 찍어놨나 봐요.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인터넷에. 네.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페이튼 매닝이 또 그렇다고 하니까 보통 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우신데 내 기록이 깨지면 되게 서운해하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당연히 그런 기분이 들 텐데 이 오래된 기록이 깨지면 그 당사자들도 그거를 싫어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한 번 더 조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례가 뭐였냐면 1998년에 그 마크 맥과이어, 세미 소사가 홈런 경쟁 펼치면서 그때 로저 메리스의 기록을 깼잖아요. 근데 그 기록이 로저 메리스가 세운 기록이 1960년인가 61년인가에 세운 기록인데 그 기록을 98년에 깼으니까 거의 30년 만에 깬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이미 로저 메리스는 타계한 후고 그 자녀들이 그 마크 맥과이어가 홈런 기록을 깨는 기록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서운하지 않냐.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 시대에 한 번 더 조명받아서 너무 좋다.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닐까요? 근데 본인도 물론 이제 아쉬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본인이 뭐 10년 뒤, 20년 뒤에 조명을 다시 한번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사실 20년 뒤, 30년 뒤 이 정도 되면은 완전히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세대에서는 로저 메리스가 누구야? 어떤 선수야? 라고 할 텐데 언론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마크 맥과이어가 로저 메리스 기록이 얼마나 근접해가고 있다 그러면 계속 로저 메리스가 이제 재조명이 되고 어떤 선수였고 그게 한번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물론 페이튼 매닝은 너무 금방 깼기 때문에 조금 다른 기록이 조금 다른 기분이겠지만 그런 감정도 들 수 있다.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페이튼 매닝의 마음속에는 물론 축하하는 마음도 굉장히 많겠지만 아쉬움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고 너무 일찍 깨졌기 때문에 몇 년 더 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리고 이제 로저 메리스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조명을 새로 받는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브리스의 기록에 가려져서 이제 조명을 못 받고 있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마이클 토마스인데요. 그렇죠. 네, 마이클 토마스가 이번 시즌에 싱글 시즌 리셉션 기록을 갈아치울 기세로 어마어마한 스탯을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훌리오 존스가 스탯에서 올해 좀 마이클 토마스한테 너무 밀린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싱글 시즌 리셉션 기록이 2002년에 마린 해리슨이 세운 143개인데요. 지금 마이클 토마스가 133개인데 133개. 두 경기가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한 경기에 10개 내외 많이 하면 이제 10개 중반대 이제 리셉션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이클 토마스가 이날 경기를 포함해서 올 시즌에 10경 그 리셉션 10개 이상을 기록한 게 8경기인가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웬만하면 10개 리셉션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다음 경기 때 타이까지 이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뭐 경기가 더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야드 기록도 사실 이제 이 메가트론의 기록을 깨기는 쉽지 않겠지만 2000야드. 네, 이게 2000야드 안 되고 2000야드 조금 모자라죠. 1900 몇 야드였나요? 네네. 1900 이게 2000야드는 안 되고 1900 몇십 야드였는데 이 기록은 사실 깨기 쉽지 않겠지만 이 순위권에 들어갈 만한 기록, 탑10 안에 들어갈 만한 기록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마빈 해리슨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마빈 해리슨도 콜츠 리시버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쿼터백도 콜츠 쿼터백 기록을 깼고 리시버도 콜츠 리시버 기록을 지금 깰 기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콜츠 입장에서는 아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네. 재밌는 상황입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 마이클 토마스도 새롭게 이제 기록을 갈아치울 기세로 쿼터백과 넘버원 리시버가 정말 쿵짝이 잘 맞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이번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콜츠가 세인츠한테 패함으로써 이제 플레이오프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세인츠 그 콜츠 입장에서 정말 아 세인츠 왜 이래? 근데 뭐 사실상 이제 탈락할 건 너무 유력했죠. 유력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콜츠 얘기 잠깐 해보면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저는 콜츠에 대한 한 줄 평이 대깔꼬마니. 대깔꼬마니. 적었을 때 똑같은. 근데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콜츠가 시즌을 1승 5패로 시작했다가 나머지 경기를 9승 1패로 대반전을 이루면서 하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했었는데 올해는 반대로 5승 2패로 출발해서 1위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시즌이 끝나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1승 6패로 지금 플레이오프 탈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과 올 시즌이 대깔꼬마니로 지금 이제 반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좀 안 좋은 그런 어떤 모습이죠. 네, 사실 이제 앤드류 럭이 은퇴를 선언한 이후에 생각보다 출발이 좋았던 그렇죠, 이제 그렇죠. 콜츠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참 이 마무리가 잘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 거기에는 부상이 좀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뭐 자코비 브리셋도 뭐 후반부에 그러니까 시즌 후반에 그렇게 아주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리시빙 진영에 부상이 너무 많았어요. 힐튼 빠졌죠. 힐튼. 이브론 빠졌죠. 그렇죠. 이분은 또 더군다나 이제 아예 그냥 IR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데빈 펀체스 자유계약으로 내려온 데빈 펀체스가 뭐 그냥 바로 부상. 네. 그 다음에 페리스 캠블 올해 이제 신인 드래프트에서 야심작 진짜 기대를 하고 뽑았던 신인인데 이 선수도 뭐 출전 거의 못했죠. 네. 그러니까 리시버 진영이 부상으로 너무 많이 좀 빠졌었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의 부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올 시즌에 특히 이제 후반부에 지금 연패를 할 때 패했던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세컨더리가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이날 뭐 세인츠 아까 뭐 브리즈가 30개 패스에 29개 성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세컨더리가 너무 취약하니까 그런 영향이 있다. 그렇죠. 그 경기만이 아니라 그 전에 몇 경기도 보면 제이머스 윈스턴한테도 당했었고 최근에 정말 그 브리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쿼터백들한테도 당하면서 계속 역전패를 당했는데 그만큼 세컨더리가 안 좋다. 네. 근데 여기도 부상이 되게 많았다. 그래서 콜츠가 어쨌든 좀 인저리 버그라고 표현하죠. 거기에 물렸다. 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내년 시즌을 준비해야 되는 인디애나폴리스 콜츠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번 주에 펼쳐졌던 16경기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정규 시즌이 2경기밖에 안 남았어요. 2주.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아, 벌써 2주밖에 안 남았어요. 너무 서운한데요. 시간이 상당히 빠르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All About NFL을 시작을 했을 때 시즌 시작 한 달 전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프리뷰를 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요. 이제 벌써 시즌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플레이오프를 이제 볼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제 진국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플레이오프를 못 나가는 팀의 팬분들도 계시니까 정말 시즌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좀 서운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뭐 본인들이 응원하는 팀들이 플레이오프를 못 가더라도 그래도 뭐 다른 팀을 좀 응원하시면서라도 보시면 어떨까. 네. 워낙 또 이렇게 사실 풋볼이 경기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에서 놓치기가 사실 너무 아깝다. 소중해요. 그렇죠. 그래서 플레이오프 가면 또 이제 또 다른 팀을 응원하시면서라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쯤에는 이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팀이 거의 가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상당 부분 윤곽이 이제 다 잡힐 것 같고요. 네. 시드 경쟁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굉장히 중요한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는 16주차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이 경기들에 대한 프리뷰 준비를 해놓고 있겠습니다.